이 영화는 개봉하기 전에 화제가 됐었죠. 불쾌한 골짜기가 연상될 정도로 끔찍한 비주얼로 소닉이 공개됐었고, 개봉을 연기해서라도 그 끔찍했던 소닉을 전부 수정해서 완성했습니다. 사실 영화의 퀄리티를 떠나서 그것만으로도 박수받을 만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. 보통 거대 자본들은 노력치 노가다의 산물들인지 전부 고집을 디폴트로 가지고 있어서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편이거든요. 당장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도 키이라 같은 거는 블리자드 보세요. 피드백을 받아들이고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려서 소닉은 다들 만족할 만한 비주얼로 등장했습니다. 괜찮았던 이유 하나 말했으니까 안 괜찮았던 이유도 하나 말해야겠죠. 우선 끔찍하다 싶을 정도로 유치합니다. 시작부터 끝까지 대사 하나하나, 동작 하나하나가 전부 유치해서 견디기 힘듭니다. 그러나 그 요소를 납득시키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. 이 영화가 특정 영역에 베이스를 두고 있으며 그 느낌을 대단히 잘 살렸기 때문에 해당 결점을 상쇄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. 그럼 제가 생각하는 이 영화의 그 포인트가 무엇이냐? 바로 히어로물입니다.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2008년도 이후로 나오는 시네마틱화된 히어로물이 아닌 그 이전 세대 TV 시리즈의 히어로물입니다. 그러니까 조금 옛날 얘기긴 한데 한때 카툰 네트워크가 무지막지하게 잘 나가는 때가 있었습니다. 그 당시에 방영되던 히어로물들이 있었는데 굳이 예시를 들자면 저스티스 리그 시리즈나 틴타이탄 등이 있었겠죠. 이 당시 히어로물들의 특징은 인물과 배경, 사건이 있으면 그 속에서 개연성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데 의외로 인물이 매력적이고 전개가 재밌습니다. 소닉 실습한 영화는 이 당시 히어로물들의 냄새가 물씬 납니다. 그래서 어른의 시선으로 본다면 소닉이란 캐릭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. 우리 모두 동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.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이런 표현을 한 건 아닙니다. 영화를 보는 내내 이 히어로물적인 모티브를 잊을 수가 없을 정도로 본 영화엔 오마주가 많습니다. 당장 능력을 가진 외계 존재가 주인공이고 미국 시골에 상륙하는데 과학력을 가진 인간이랑 대립한다는 영화의 기본 뼈대부터가 우리에게 익숙한 히어로물을 떠올리게 하고, 소닉이 보금자리에 서있는 이 만화책은 스피드스터 히어로의 조상인 플래시입니다. 혼자서 탁구를 치는 모습이나 영화에서 2번이나 등장하는 스피드스터가 너무 빨라서 시간이 멈춘 듯한 연출은 엑스맨 유니버스의 퀵실버 씬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. 그 외에도 등장하는 배우들과 또 이 히어로물에서 본 적이 있는 배우들입니다. 1분도 채 안 나오지만 예고편에서부터 모습을 드러내서 절 당황시켰던 이분은 미드 에로우에서 빌런으로 출연한 경력이 있고, 도넛맨으로 등장하시는 주연인 이분은 엑스맨 시리즈에서 사이클롭스로 등장했었죠. 배트맨 포에버에서 리들러로 등장한 짐 캐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. 영화 자체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자면은 제작비가 생각보다 적은 영화였는데 그걸 보면서 체감할 수 있습니다. 이 영화의 CG는 빈말로도 좋다고 하기 힘듭니다. 할리우드식 추격시이나 최후의 전투씬 등의 장면들은 동심으로 보살펴주지 않으면 견디기 힘든 퀄리티를 선사합니다. 내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전개와 캐릭터성이 있고 외적으로 보면 좋지 못한 퀄리티가 있는데 왜 이 영화를 보느냐? 결국 이 영화가 가진 분위기 때문입니다. 이 90년대, 00년대의 분위기를 만드는데 성공한 이유는 여러 개 있습니다. 앞서 서술한 요소들도 있었고 음악적인 측면들도 있었고, 단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이 짐 캐리라는 배우의 존재인 듯합니다. 동네에 있는 비디오 대여점에서 비디오 돌려보던 제 세대 사람들이라면 짐 캐리가 등장하는 코미디 영화에서 웃어본 기억은 한 번씩은 있을 겁니다. 짐 캐리가 선사하는 유쾌함은 정확히 그때를 상기할 수 있게 해줍니다. 응답하라 시리즈나 건축학개론처럼 열심히 세트장 안 만들어도 배우 한 명만으로도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. 영화의 마지막 장점을 언급한다면 뜬금없이 원작 구현을 잘했다는 점입니다. 영화의 플롯이나 기초적 설정들만 보면은 원작의 소닉과 멀리 떨어진 것 같아 보이지만 원작의 요소들이 참 기발하게 각색했어요. 소닉 게임하면 떠오르는 스테이지인 그린힐이나 머쉬룸힐을 참 영리하게 활용했고, 소닉의 상징물 중 하나인 코인을 특이하게 활용했습니다. 오히려 게임 내의 요소들이 그대로 가져와서 망한 마리오 실사 영화를 생각해보면 이런 각색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에그맨과 다른 캐릭터 같았던 짐 캐리가 영화의 끝에 이르러서 원작의 에그맨이 되는 장면도 참 좋았습니다. 따라서 분명히 엄청나게 허점이 많고 문제가 많은데도 이 영화가 왜 괜찮지라는 생각이 계속 든 제가 내린 결론들을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. 그 감성으로 해석한다면 큰 결점이 없어 보이는 것 같거든요. 괜히 시시콜콜하게 태클 거는 제가 더 한심하게 느낄 정도로, 그래서 의외로 괜찮았습니다. 정말 의외로 재밌었고 의외로 괜찮아요. 가끔 전혀 기대 안 했는데도 역대급 명작이었다 하는 급이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, 돈 내고 보기 아까웠다 싶을 정도의 조작도 있는데 그 정도도 아닙니다. 보고 싶으면 보시고 보기 싫으면 안 보셔도 됩니다. 딱 그 수준이에요. 단 유치함은 감수하셔야 할 겁니다.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원파였습니다.